대상기 6번 입주자 알로하그린 대표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입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도 뭐 마찬가지고 또 많은 분들께서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평상시에 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쉬운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오늘 제가 여태껏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건축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우연찮게 호주에서 목수를 전공하고 왔고, 그리고 호주 돌아와서 잠깐 사진기사로 공평하게 좀 일을 좀 하다가 이건 나의 길이 아닌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보자 하는 생각에 2014년도에 차를 좀 신라마에 집을 한 채 매입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집을 건축 전공하고 나름대로 디자인을 좀 잘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빈집하려고 도시계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제 공간을 좀 갖고 싶었어요. 그것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런 빈집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공간 활용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디자인 부분을 좀 나름대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 15, 16, 17, 18 벌써 좀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뭘 했고, 그 다음에 왜 공간 디자인이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장면은 2018년도에 리빙센스 매거진, 월간 매거진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에 자기네들이 백스코어에서 이런 제가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부산에 계신 공간 디자인하고 한번 작업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막 할 때라 가지고 막 자료를 올렸어요, 인터넷에. 그리고 그거를 보셨나 봐요. 보시고는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셔가지고, 제가 보면 가구 디자인, 그 다음에 수직병원,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공간 디자인, 그거를 이제 백스코어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라는 장면입니다. 그때 리빙센스에서 원했던 거는 이 수직 정원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기 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좀 기존에 어떤 얘기들을 한번 대중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 리빙센스라는 잡지의 특성상 좀 새로운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들을 부산에 있는 업체가 백스코에서 상징적으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같이 해보자 하셔가지고 수익 경험이 메인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뒤에 벽면에 노란 색감,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제가 한 번씩 그리던 그림, 그리고 밑에 가구들,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조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스포트라이트라는 조명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조명을 쏘아서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좀 입체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쓱 지나가 보면은. 그런데 이 공간 디자인이라는 개념에서 이거를 한 번씩 싹 한번 붙어보면은 가구, 조명, 색, 그 다음에 수직정이라는 장식의 개념,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을 때 이런 공간 하나가 이제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꽤 인기가 많았던 부스였어요. 아는 이제 업체들 사이에서. 그래서 꽤나 좀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가장 아름다운 공간은 자신만의 개성 있는 환경으로부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그 봉준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얘기가 그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그 미국의 어떤 그 유명한 감독이 과거에 했던 부분을 인용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참 와닿았던 게 전에 보셨던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좋아했던 색감이고 의자도 제가 좋아했던 색, 친구도 제가 하는 소재, 제가 좋아하는 소재, 그림도 제가 좋아하는 색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간 디자인은 쉽게 말하면 자신의 만족감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책에서 살펴보면 감천문화마 같은 경우에 그 작년에 관광객이 아마 30만 명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집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령도시가 됐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주민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광에 의해서 도시재생이 일어났는데 관광객이 빠져버리니까 도시재생의 의미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중간중간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소리 높이 기회가 있어가지고 곡을 한 번씩 하고 다녔는데 제가 그게 실제로 일어나니까 저도 놀랬고 그 문화마을이 대신 지금 상위도 지금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관광에 대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게 100% 가져갈 수 없다. 그 생각을 제가 가져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공간 디자인과 도시 재생을 계속 연관짓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14년도에 감천문화만 들어왔을 때 제 집을 제가 막 지었죠. 자주 들어오고 막 샷이 새로 하고 지붕 새로 하고 페인트 칠하고 했더니 주민분들께서 맨 처음에 축한다 멋있다 박수 쳐주시다가 제가 얼핏 보니까 시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데 왜 엉뚱하니가 들어가지고 혼자서 잘 사는 것처럼 보니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샀던 집도 집 화장실이 없었지만 좌우 앞뒤 전부 다 화장실 없는 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객 300만 명이 오는 것과 무관하게 거기 있는 주민들은 자신의 행복감하고 비례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공간에서 일상에서 만족감 있을 때 도시 재생이 아마 시작점이 아닐까. 내가 좋아하는 색을 이용하고 내가 좋아하는 가구를 이용하고 내가 좋아하는 조명 하나 갖다 놨을 때 거기서 일상의 만족감이 높아질 때 도시 재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러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5살 때 정도의 사진 같은데 보시면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파란색을 입으시죠. 제 사진에 보면은 온통 파란색이에요. 충성도 파란색, 내 방에 있는 거 다 파란색. 여기 보시면 제 차에 스틱에 좀 꽂혀 있는 장식이에요. 그건 파란색입니다. 또 위에도 파란색 장식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파란색을 제 공간에 뒀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파란색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흰 색깔을 두고 해봤고 뭐 나무도 덮고 많이 장식들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 이제 남은 거는 파란색 장식밖에 안 남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갖다 놨을 때 차 안에서 행복하고 집 안에서 뭘 행위를 행복하고, 그래서 자신의 일상이 아름다운 공간이 개성인 환경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비로소 유행을 타지 않고 남들과 비교되지 않고 나 스스로 자부심 생기고 기운이 날 때 작게는 나의 만족감, 크게는 도시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해본 일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립 경험입니다. 수립 경험입니다. 제 개인 작업실 뒷벽면에 이 수립 경험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사고 팔았던 경험이 잠깐 있어요. 감천에 처음 들어갔고, 처음에는 2층짜리 집을 사서 꾸며보는 게스트하우스로 다시 했습니다. 불법으로. 처음에 합법으로 시작했지만 한국 사람 받으면 안 되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불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저희 공간에 찾아오셨어 했더니 안에 사진이 참 이쁘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디자인을 조금 접목을 그런 돈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 집을 팔았어요. 팔고는 두 번째 집을 샀는데, 이 집은 앞전에 집이 2층이었다면 이 집은 단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이걸 되팔 때 조금 뭔가 좀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 집보다 훨씬 좀 더 강렬한 디자인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구글을 막 검색하다 보니까 버티컬 가든이라는 게 분야가 있었어요. 이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연 이런 식물이 별다른 인테리어 없이 얘 하나만 다 들어오니까 그 공간이 너무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2017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좀 조금씩 이어오고, 이거는 이제 액자 제품이에요. 금면 진짜를 있다면 액자용으로 벽을 걸어서 미술 작품처럼 감상도 하고 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장면은 제 작년 롯데백화점 서울 경동 본점에 잠깐 입점했을 때 수집 때문에 설치하고, 결국에는 롯데백화점에서 얘를 사갔어요. 이쁘다고. 그리고 이 장면은 북부 기후변화 체험센터 거기 옥상에서 그 수입병원을 하시고 의뢰를 하셔서 실외 수입병원 제품을 좀 디자인을 가미해서 했던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 병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곳이 모든 다 식물이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는 원래 이렇게 뒤쪽에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이제 탈거를 하고 저희 이제 제품을 걸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작년에 사회적 미디어,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미디어에서 저희 수익 경험을 사회적 목적을 이제 달성해 나가는데 그런 과정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쓴 글인데요. 매거진 예술부산 거기에 제가 공간 디자인 관련해서 작년 한 8일 정도 연재됐던 그런 두 글 중에 한 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수립 경험과 공간 디자인 얘기를 좀 적어서 많이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는 제가 하고 있는 오브제 부분입니다. 이 장면은 2015년 부산미술대전에서 조각 부분 특선을 받았던 그런
했던 거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조각, 그리고 아까 전시 다시 보셨던 가구 디자인.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참 재밌었던 게, 탁자하고 저 의자를 제가 재활용 센터에서 가져와가지고 천 벗기고 뭐 다 벗기고 제가 흰색으로 다 칠한 다음에 위에다가 페인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제가 이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창의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인 것이다,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림을 제가 뭐 잘 그리지 못하고 뭐 그런 프로는 아닌데, 좀 뭔가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색을 칠하고 제 공간에 갖다 놓으니까 밥도 여기서 먹고 책도 여기서 보고 컴퓨터 작업도 여기서 하고 계속 여기서만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온 가구를 직접 사용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뿌듯하고 그런 느낌을 제가 처음 받았어요. 제가 가구를 직접 사와서 뭐 몇십만 주고 사온 거하고 제가 직접 그려서 사용하는 거하고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달랐다. 그런 내용입니다. 얼룩말. 얼룩말 같다. 이 부분 밑에 이 그 무늬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쉬었다 그랬다 한 3-4번 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왜 공간 디자인을 알아야 하는가. 우선 제가 프린팅물을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그 1번에 보시면 질문이 하나 있죠. 왜 공간 디자인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좀 스스로 한번 좀 적어보시겠습니다.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다가 서 있으니까 저도 노래 부를 것 같아요. 웃어주세요. 저도 오늘 강의가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하는 건 저도 처음이라서 편하게 모셔주세요. 어저께 커피 같이 마셨는데 지금 이렇게 그럼 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공간 디자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사진이 집 살고 있는 집이죠. 집. 적힌 것처럼 아마 지금 보통의 그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80%가 아마 실내에서 생활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잠을 자고 아침 밥 먹고 출근을 하는 시간 빼고 출근하셔서 작업장 도착하셔서 실내에서 생활하시고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식사하고 또 실내에 들어가고 다시 돌아와서 업무 보고 업무 끝나고는 다시 차를 타고 집에 가서 또 실내에 들어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텍스코에서 그러한 뭐 이렇게 이런 시각적인 아름다운 것까지 필요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주변 공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쉽게 말해서 뭐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나한테 맞는 건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나무 의자 하나 뭐 이케아 의자 싸니까 하나 갖다 놔서 앉아서 이거 평생 쓰겠다, 그런 의자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만들든 아니면은 나한테 맞는 의자를 찾던 그런 행위가 조금씩 필요하다고요.
거기서 이런 공간 디자인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공간 디자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요 정도까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뭐 조금 이렇게 좀 중요한가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씩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크지는 않겠지만 그 차이가 글쎄 오늘 수업 동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다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간 디자인 알게 되면은 나의 주변 환경의 삶의 주변 환경의 질이 올라가고 그 올라간 질만큼 나의 행복감과 비례합니다. 굉장히 비례하고 모른다면은 그냥 오늘과 같은 어제와 같은 계속 같은 일상을 그냥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 공간 디자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크게는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심리적인 환경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물리적인 환경에는 구조, 말 그대로 구조. 저희가 이렇게 있는 강의실, 옆에 비누 걸기실, 뒤에 화장실, 옆에換気실 이런 평면에 대한 구조입니다. 구조를 말하고 실내 기후, 약간 쌀쌀하죠. 이런 기후, 말 그대로 기후, 그다음에 벽,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벽, 그다음에 색감. 이 색감은 심리적인 환경과도 이제 공통적으로 흐려지는데 색감, 바닥에 붉은 색깔, 회색의 패턴, 중간에 녹색 패턴, 그다음에 벽에 나무 색깔의 아니시 색깔, 천장에 흰색깔,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색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선, 계단을 올라와서 강의실 들어가서 화장실 어떻게 가고 화장실에 나와서 그 다음에 비누 온수실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동선, 그 다음에 형태, 채광 높이 이런 것이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 속하게 되고 심리적인 환경에는 앉아계신 가구라든지 옆에 시습을 위한 책상, 그 다음에 뭐 이런 조명 장식, 그 다음에 뒤에 이런 플래카드 장식, 스피커 장식 모든 것이 장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조명도 마찬가지고 소재로 가면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다에서 지금 현재 대표 타입이죠. 고무재입니다. 다 소재로 이제 얘기되는 것이고 베이 마찬가지고 소리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울리는 정도 예를 들면은 집안에는 이렇게 울리는 정도가 좀 덜하죠. 왜냐하면은 가구가 많고 벽이 많기 때문에 그 울리는 정도가 뭔가 좀 너무 이질적이다, 아니 적합하다 그런 걸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공간 디자인의 심리적인 환경에 익숙하게 되고, 그다음에 노출. 지금 창문을 보시면 전부 다 불투명 창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층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화장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기 투명 유리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아찔하죠. 거기서 이제 노출이라는 부분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면 화장실 없죠, 벽. 이 상태에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맨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사진을 보시면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칸막이가 있죠. 이게 지금 다 적나라하게 지금 다 노출된 상태에서 이분이 왔다 갔다 하시고 누군가 좀 촬영까지 하고 이제 노출과 벽 이런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요소가 이런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 공간에 살게 한 사람이 이처럼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 무지하는 경우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사용 안 하니까. 근데 정작 여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저같이 무지한 사람 때문에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공간 디자인의 안과 부분, 여기서 이런 차이가 난다. 여기는 좀 반대로 좀 잘 사용되고 있는 공간 디자인 개념이죠. 안에서 취침을 하고 있고 밖에서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장면인데 그 중간에 벽이 하나 있죠. 이 벽 하나로 인해서 서로 간에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게 되고 그다음에 노출을 존중하게 되고 벽이라는 이 단순한 이 구조물 하나가 공간 디자인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빛이라는 개념을 보여드리고자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은 뒤에서 좀 잠깐 다시 소개됐는데 페터 춘트루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계세요. 그분은 자신의 유명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리고자 건축물을 계속 그만둔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지금 아마 종교적인 시설이 아마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건축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 건축을 기획하고 계신 분께서 페터 춘트루라는 분께 몇 년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상업적인 공간이 아니다. 부탁하니 제발 만들어달라. 그래서 결국 허락을 받고 건축대가 이제 그 건물이 하게 되는데 그분이 집필한 분위기라는 책을 보면 그 초반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분위기는 공간 디자인 요소 중 하나죠. 공간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의 빛을 여기서 표현하신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스위스의 학생 뉴스호스텔 카페의 한 장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창가를 통해서 이런 아마 3-4시쯤 됐겠죠. 깊은 빛이 쫙 들어옵니다. 아마 이 사진 촬영한 그 단위쯤에 앉았겠죠. 이 사진 작가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품고 있는 담배 연기, 그다음에 높은 창, 높은 커튼, 거기서 들어오는 강렬한 태양빛에 의한 이런 역감에 대한 그림자와 밝음, 빛 하나가 그러한 예쁜 장면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면만 아니라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내가 여기 앉았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뭔가 좀 평화로운 느낌이 좀 들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빛에 의한 분위기를 공간 디자인을 구성하는 지혜로 한번 제가 두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도 떨어지는 태양빛이 비치는 태양빛이 식물과 물컵을 비추면서 이런 오묘한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태양빛은 어느 곳이나 지금 다 들고 있지만 태양빛이 들어오는 이 창문을 어디다 두는지, 이 창을 커튼을 칠 건지 안 칠 건지, 블라인드를 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둘 것인지, 그런 다양한 고민들에 의해서 이런 한 장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창문 하나 뚫었다고 해서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게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민이 있기까지 많은 실패도 있었겠죠. 커튼을 한번 달았더니 태양빛이 너무 가려지고, 블라인드를 한번 달았더니 태양빛이 뭔가 좀 분산돼서 좀 나하고 느낌이 좀 안 맞다. 아예 없앴더니 이런 직접적인 감성이 들어오면서 나의 그런 마음의 분위기하고 맞다. 그 장면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빛에 대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동선. 또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죠. 보통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서 동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왜냐면은 고객이 들어왔을 때 매장 전체를 볼 수 있게끔 계획을 하는 것이 백화점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시행층에서 에스컬레이터 따라가지고 올라왔을 때 바로 2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한번 시선을 이쪽으로 한번 드는 거죠. 인기 품목을 이렇게 나열하니까 올라오는 사람이 오른쪽 시선 한번 두고는 뭐가 있지? 하면서 쭉 이렇게 보게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선 들어와서 공간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게 하는 거죠. 이 동선 하나의 계획에 따라서 나의 가정집도 그렇고 사업적인 공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오래 머물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시선을 부대끔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동선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은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인테리어의 마지막이다. 인테리어의 완성이다. 그만큼 이제 조명이 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이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은 느낌을 주는데 저희가 이 장면이 이제 나홀로 집에 2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인데 아마 다들 이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부분을 이제 떠오르게 되면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조명들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음악들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주는 거죠. 이 부분도 조명이나 공간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초록빛, 그다음에 노란색빛, 그다음에 천정에서 떨어지는 주황색빛 이런 부분들이 공간을 나의 분위기에 맞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가구는 이런 물리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환경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제가 디자인했던 가구라든지 그 녹색을 칠한 이유 그리고 그 각진 모양에 대한 이유 전부 다 저에 대한 심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의자는 덴마크의 한 가구 회사에서 그래서 이렇게 컨셉용인지 실제 판매용인지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아늑해 보이죠. 내가 좋아하는 느낌의 이분이 좋아하는 느낌의 제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가구에 대한 부분도 공간 디자인의 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식 여기는 뭐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천장 굉장히 높은 한 공간인데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소재의 한 장식 굉장히 하나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런 장식 개념을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뭐 돈도 많이 들고 있으나 없으나 공간 커피 한잔 먹는 음식 한 잔 먹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식에 대한 개념이 사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얘기가 좀 분분하겠죠. 하지만 이런 장식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공간이 주는 이런 분위기, 느낌은 없는 것과 있는 것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해운대 여기 그 갤러리 만들었죠. 거기 카페의 한 화장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공간 디자인으로 색에 대한 장식 부분이죠. 부분 전체를 빨갛게 칠을 하면서 제가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이 화장실 왜 이런 칠을 해서 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 덥더라고요. 이 바닥에 우레탄 바닥과 그다음에 이런 그 자줏빛색의 이런 공간이 장식으로 다가가면서 나의 집도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의 가게 안에 공간이다. 좀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을 전해주면서 나의 공간에 대한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도 지금 사진에 지금 다 표현이 되지 않는데 조명 하나만 들었어요.
보통 화장실에는 형광등이 많죠. 근데 집안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다운라이트 이용해서 그냥 빛 하나만 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세면대라든지 이런 휴지 뭐 보관함이라든지 향수 유명한 이런 인테리어 이런 장식들이나 별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연출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전달되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영양이고 뒤에 시타가 달려가는 장식인데 요 보시고 좀 떠오르는 국가가 있다면 나이지리아? 네? 나이지리아? 아니면은 뭐 약간 좀 가나? 스리랑카 예, 케냐? 예. 안 보여주세요. 그럼 요즘 좀 뭔가 아프리카 같은 느낌 드십니까? 이 뒤입니다. 아프리카. 누가 봐도 아프리카입니다. 나의 공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사실 중요하죠. 가정집도 그렇고 상업적인 공간도 그렇고 이런 문이라든지 건물의 장식이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갔을 때 나의 공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낮이 천정이 높을수록 창의적인 부분이 좀 더해지고 천정이 낮을수록 좀 집중도가 강해진다는 그런 연구 조사가 있어요. 도서관을 가보시면 보통 천정이 높은 공간이 많죠. 그리고 독서실을 가면은 천정이 좀 같습니다. 집중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정 층고를 올리고 내리고 공간의 활용도에 따라서 천정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을 좀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을 이렇게 나눠줬다면 저는 심리적인 환경을 제가 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서서 좀 잠깐 말씀드렸던 드라마를 제가 진집을 해서 어떻게 끊었는지 라는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집은 건축 면적이 한 9평 정도 되는 2층짜리 집입니다. 다행히도 용도도 그렇지만 무허가 집들이 많죠. 2층 집, 특히 2층 집은. 이 집은 1, 2층 다 터가 많았고 불행히도 화장실이 없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천 지역에는 화장실 없는 집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집을 제가 살포만 한 달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살포는 이 집을 샀는데 처음에는 제가
제 작업실이 필요해서 그냥 전세, 뭐 월세 개념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집값이 전세값으로 제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사버렸죠. 사고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뭐 도면을 그리고 문을 이렇게 바꾸고 뭐 조명 이렇게 달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 집을 저 혼자서 바꿨어요. 저 혼자서 전기 빼고 전기 타일 빼고는 모든 걸 저 혼자 다 했어요. 목공작부터. 그래서 아마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지금 2층 집에 2층에 대한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 2층 정면 쪽. 여기 보시면 나무 있죠? 나무를 뭔가 좀 뭐 이색적으로 좀 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상가가 있거든요. 올라가서 나무를 주워가지고 죽은 나무, 산나무 자르는 불법이거든요. 죽은 나무를 잘라서 붙여서 위에다가 붙여서 결국에 연결했어. 했더니 제가 원하는 느낌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서 그냥 그대로 이제 뒀습니다. 지금 좀 잘 붙어있더라고요. 지금 8년에도. 이렇게 정리, 여기 보시면 제 그때 개인 사업자 할 때 그런 데 여기인데 혼자서 한 디자인을 해봤어요. 해서는 이제 좀 재밌자고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좀 스스로 좀 홍보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혼자서만 알려고 하니 좀 너무 아쉽고 해서 조선일보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천에서 이런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기 기사 좀 써달라 했더니 거기서 주택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서 거기 좀 맞을 것 같다 해서 취재를 갔더니 기본적인 사진을 좀 달라서 보내드렸고 오셔가지고는 컨셉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가 원래 어떤 공간이었냐면 2층인데 부엌이었어요. 부엌이었고 천장이 제 키보다 좀 낮았어요. 처음에는 제 머리가 다 있는 정도.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천장이 이렇게 사선으로 지금 뒤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 부분을 드러내고 드러냈더니 이런 이제 기초 기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칠을 하고 칠하기 전에 이 부분으로 좀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칠을 하고 벽면도 칠을 하고 했던 공간이에요. 여기도 아까 부지형처럼 나무 줄 서가지고 이런 나뭇가지들 그대로 이제 냅둬서 좀 공간을 좀 예쁘게끔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정면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공간 미디안의 요소를 뭐가 적용되는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나무 장식을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활용하는 장식품 그리고 여기가 원래 콘크리트 바닥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이제 뚫었어요. 뚫고는 나무를 다시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처음에는 이뻤는데 보니까 1층에서 하는 대화명 2층까지 다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고려가 됐던 거죠. 근데 일단 뭐 시각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느낌이 좀 났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저녁에 1층에서 불을 켜면 2층으로 나무 사이로 이제 조명이 싹 올라오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조명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원하는 느낌 그대로 연출되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만족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 나무도 그렇고 이런 나무도 그렇고 전부 다 저 나무 같은 경우는 재활용 센터에서 버린다는 걸 제가 주워가지고 탑작으로 이제 만들었던 그 기타는 말그대로 장식입니다. 뭐 지금 그리고 이제 쪽마루거든요. 쪽마루인데 여기를 이제 보시면 천장 높낮이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천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일자로 수평으로 낮죠. 낮아서 제가 이걸 없애고 천장을 이 지붕의 각도 그대로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붙였더니 천장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좁았던 거 좀 높아지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좀 재미가 있었던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또 좋아하는 핀선필 조명을 달았고, 그다음에 이 가구도 제가 재활용 센터에서 한 2만 원인가 주고 가져왔던 그 식물을 하나 갖다 놨고, 그리고 밑에도 원래 나무바닥이었는데 너무 썩어서 걷어내고 강화마루로 제가 하나씩 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 쪽마루에 보면 이제 전경입니다. 이 전경이 너무 이거 때문에 샀어요. 이 집을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그 쪽마루 옆에 방인데 여기가 안방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천정 구조를 좀 건드렸어요. 여기도 수평으로 있던 천장을 내리고 천장을 그 지붕 각도 그대로 이제 붙였고, 그리고 이 커튼, 블라인드, 그다음에 아까 제가 상가랐다던 그런 조각품 장식으로 장식 개념을 제가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원래 바닥이 이 정도까지 라인이었거든요. 요 정도까지. 근데 이거를 드러내고 바닥을 최대한 내리고 천정을 최대한 높였어요. 그랬더니 한 4m 됐던 것 같아요. 최고 높은 그 공간이 3m 정도. 결국 이제 난방을 되겠죠. 그런 작업을 했던 공간입니다. 이 장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선일보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이런 식의 공간입니다. 이 나무도 주워온 산에서 주워가지고 옷걸이 장식 개념을 만들었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렸던 가구도 올려놓고 해서 공간을 제가 원하는 느낌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상업적인 공간은 내가 주인이지만 이 공간에 오는 사람들 위주로 공간 디자인을 해야 되고, 나의 공간은 내가 원하는 느낌을 가장 잘 살리는 게 공간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에 방인데 여기는 원래 중문이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문을 없애버리고 그냥 통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고, 여기는 이제 안방이었는데 작은 방이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진 촬영하는 걸 좋아해서 스튜디오처럼 이제 꾸몄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천장을 다 없앴죠. 그래서 전부 다 노출을 시켜서 공간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끔 했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작업실이었는데 여기도 어김없이 나무가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도 나무를 이제 붙여가지고 천장과 바닥 길에 맞게끔 해서 장식적인 개념을 넣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뭐 실크 스크린 이런 것도 작업을 해서 갖다 붙여놨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블럭이 하나 부서진 곳이 보이시죠? 이것도 제가 보니까 공사하다가 부서졌는데 보니까 약간 뭔가 눈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인공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것도 살렸어요. 살려서 그냥 칠만해서 좀 뭔가 느낌적인 느낌을 좀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입니다. 온통이 장식이죠. 나무도 장식이고 태엽이도 장식이고 장식적인 개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장판을 걷어내고 페인트로 칠해서 회색깔의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독립적인 개념들의 요소지만 한데 좀 자연스럽게 좀 어울리는 느낌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만족감이 들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원래 부엌이었어요. 1층 부엌인데 여기도 지금 위가 다락방입니다. 다락이고 여기가 다락 판을 지려던 나무 기둥입니다. 그래서 다락을 제거를 하고 이 기둥도 제거를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또 뭔가 또 재밌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런 공간은 사실 아파트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주택만의 매력은 뭐냐면 주택마다 다 달라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좀 뭔가 좀 동굴 같은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닥도 그렇고 벽면도 그렇고 약간 돌무늬의 타일을 좀 갖다 붙였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하부 정도 그래서 남은 공사를 하다가 그런 공사를 하다가 남은 소재로 하부장을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수전은 좀 굉장히 비싸요. 목화석 나무가 굳어가지고 화석처럼 된 게 있거든요. 그걸 여기 수전을 넣는 건데 그렇게 갖다 놨더니 쟤를 딱 갖다 놓으니까 뭔가 나무 되는 거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공간이었어요. 여기는 죄송한데 제 꿈모르겠어 한다면서 자랑스러운 하는 게 아니라 그 KBS 생생정보통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KBS 생생정보통인데요. 예 했더니 전 생생정보통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뭐 촬영을 하고 싶다 해서 뭐 그래서 뭐 합시다 해서 이제 촬영했어요. 하고는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우리 공간도 저렇게 뭐 바꿔줘, 집 팔아, 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여기는 아까 조선일보에 나왔던 이 기사예요.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층 공간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을 했거든요. 불법이긴 했지만 이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화장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중화권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좀 수익적으로도 좀 괜찮았던 한 달에 100만 정도 그렇게 주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간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작업실로 지금 활용하는 공간인데 제가 처음 딱 문 열었을 때 딱 이 모습이었어요. 위에 물새고 뭐 벽면 이상한 꽃무늬 뭐 장식이 있고 했던 부분을 제가 밑에 타일도 제가 깔아보고 까는 건 별로 안 어려운데 타일 이렇게 자르는 부분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감은 다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아까 타일과 이런 나무에 대한 이런 장식적인 개념을 한번 변한 느낌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바닥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위에 있던 조명을 제거를 하고 제가 원하는 조명을 한번 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완성된 공간인데 사실 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하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있는 거죠. 혼자서 만들었던 싱크, 그다음에 수직정원,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카페에서 버린다는 거를 제가 들고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작업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식물 장식, 그다음에 조명 많은 게 개념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벽면을 시공할 때 지금 이야기인데 여기가 뒤에 그러니까 반지하예요.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정면을 볼 때는 1층인데 뒤로 올라가면 지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물이 엄청 많이 새더라고요. 습기가 많이 차고. 그래서 뒤에 판넬을 시공을 하고 비닐을 대고 그다음에 스코보드를 그 마무리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거는 업체에서 해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한 건데 이음새를 다 핸드코트로 다 발라서 구멍을 다 메우고 이건 이제 벽지를 바르기 위한 이제 사진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은 이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핸드코트 그다음에 그 헤라라는 게 있거든요. 핸드코트 떠서 구멍만 메우기만 되는 그런 뭐 기본 난이도가 그렇지 않은 장면입니다. 작업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벽지를 시공했고 그래서 또 그림을 하나 걸어서 한번 갖다 놔봤어요. 어떤 느낌이 들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수익경으로 한번 바꿨더니 좀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싱크를 만들기 전에 작업이에요. 원래 이제 타일 비판 부분을 좀 너무 낡아서 바꾸려고 했더니 그 작업하는 돈이 들어서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지금 본드를 칠한 다음에 얘가 스테인리스 판이에요. 그냥 저기 저다리를 잘라주더라고요. 한 판에 한 10만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뭔가 좀 스테인리스 소재가 들어오니까 좀 뭔가 세련된 느낌. 그래서 소재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많이 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좋을지 이 공간에. 그래서 찾다가 제주도의 어떤 신혼부부가 그분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을.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냥 이 정도의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테인리스 나무 기둥 있죠. 이 부분을 제가 근처에 그 공업사 같은 방문을 해서 밑에 다리 크기를 재고 다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만들어 주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전도 갖다 놓고 인덕션 전기렌터 갖다 놓고 했더니 이제 완벽한 주방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게 들어가죠. 후드도 얘만 샀더니 뭔가 좀 구질구질한 느낌 들어가지고 이런 OSB 화면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벽면에다가 이제 박고 그다음에 얘하고 이제 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기역자 컨셉을 이제 붙이고는 이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사를 바꾸면 끝이 났죠. 여기는 이제 그 거실에서 밖으로 쭉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런 느낌은 조합고 그다음에 이런 테이블을 이용해서 완전히 다른 느낌을 전해줬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고 같은 경우는 다른 개념보다도 지금 밖에 보시면 불투명이 들긴 한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 보여요.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조합고를 좀 갖다 놓고는 좀 더 좀 심적으로 좀 안정을 갖고 싶어서 차단을 했던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는 또 제가 좋아하는 샹들리에 조명. 샹들리에 조명은 보통 거실이나 이런 주방 위에 달아서 공간이 살짝 화사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주는 조명 기기입니다. 계속 작업 시간에서 일만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조명이 반짝반짝 하는 게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직경을 비추고 있는 이런 LED 등을 설치해서 제가 스포트라이트라는 조명을 쓰거든요. 얘 목적은 어떤 사물 하나를 강렬하게 비추는 그런 느낌을 전하는 건데
그런 그 다운라이트 스포트라이트 이용해서 친구들 좀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해서 레이드를 따라서 각각의 조명을 연출해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벽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렇게 벽에 색칠해서 그 벽과 천장을 좀 은은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조명기기예요. 여기는 저희 안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면에서 좀 습기가 너무 나와서 지금 완전히 엉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넬 공사를 하고 습곡을 다시 설치한 다음에 시공한 다음에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벽면을 일반적인 뭐 벽지나 페인트가 아니고 규조터라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핸디코트 같은 느낌인데 그걸 제가 이렇게 떠서 약간 이렇게 질감을 주는 작업을 했어요. 했더니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벽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명, 수국정화, 그다음에 디자인 가구, 바닥, 해링본 무늬로 그래서 약간 공간을 좀 재밌게 연출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링본이라는 걸 처음 해서 한번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번호를 다 일일이 다 넣어서 순서에 맞게끔 짜 맞춰서 아주 고생이 됐던, 그리고 얘가 뭐 혹시나 나중에 그 시공 직접 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바닥을 평평한 데서 작업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쭉 튀어나온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개 하나 때문에 작업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개를 또 파가지고 다시 내어가지고 하는 이런 섬세한 작업들이 많이 들어버려요. 은근히. 그래서 그냥 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다 깔고는 이런 이제 바니쉬 코팅을 해서 공간을 조금 빛을 좀 강도를 좀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있었던 공간이에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벽면인데 약간 실감을 줘서 좀 독특한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다운라이트가 천장을 벽면을 살짝 비스듬하게 비추면서 이런 그라데이션이 생기면서 느낌이 좀 재밌게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좀 확대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과 안방 그리고 옆에 작은 방인데 사진에는 좀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벽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벽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처음 들어갔더니 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벽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벽을 철거를 했죠. 벽을 철거를 하고는 벽이 이만큼 이렇게 벽이 있었거든요. 여기 문이 있었고 그래서 벽을 떼고 문을 떼고 여기를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뭔가 좀 재밌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저의 재미를 위해서 연출됐다는 거예요. 뭐 여기가 상업적인 공간도 아니고 제가 이 공간을 생활하면서 제가 행복해야 되니까 이런 무늬도 그렇고 꽃무늬도 그렇고 이런 아시형도 그렇고 오로지 저를 위해서 계획을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아시라는 장식 개념, 그 다음에 펜던트, 수익점 뽑기라는 거, 커튼, 꽃무늬 벽지, 벽면 철거했던 구조적인 부분들 종합적으로 다 표현이 잘 됐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커튼을 열고 닫으면서 약간 좀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도 조절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운라이트라는 이제 조명기기입니다. 이는 이제 펜던트라는 조명기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옥상인데 여기가 굉장히 암호가 있어요.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밑에 방수 작업은 이제 업체에게 맡기긴 했는데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비용보다 너무 오버가 돼서, 그러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업체들을 많이 선정해서 한 업체는 700만 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업체는 300만 원, 한 업체는 200만 원. 그래서 제가 200만 원짜리 업체를 했는데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 보면은 물이 샜거든요. 물이 새는 그 시멘트를 이렇게 해서 살짝 메워요. 메우면 굳을 때까지 기다리고 방수 작업은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작업이 되거든요. 하도를 바르고 그건 다 펜이진 거 다 팔아요. 주세요 하면 이게 주거든요. 하도를 바르고 마른 다음에 중도 바르고 마른 다음에 상도 바르고 하면은 기본적인 방수 작업은 이런 작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뭐 비용과 추가되고 하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예전에 있던 그 방수 수법들이거든요. 얘를 뭐 긁어내야 된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추가가 될 때 비용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방수가 끝나고는 제가 옆에 벽면은 흰색으로 칠을 했고 그리고 뭔가 좀 데크를 좀 만들고 싶어서 혼자서 좀 작업을 했어요. 그 데크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좀 또 재밌는 느낌을 또 만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해서 제가 하는 수익 병원을 벽에 설치를 해서 뭔가 좀 정원 같은 느낌을 유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외벽도 옆집과 이게 집들이 다 시절되면서 시공을 같은 업체한테 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인데 같은 것들을 있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벽만 페인트 업체한테 맡기려고 하다 돈을 좀 아끼려고 직접 한번 칠을 했던 모습입니다. 좀 더 설명은 나오겠지만 이 집이 경계선을 칠을 해야 되는데 페인트가 잘못하면 이게 삐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라는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맞춰서 칠을 하면은 칠하고 얘만 딱 떼버리면은 깔끔하게 선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나가는 분들이 되게 무섭다고. 지시 나올 것 같다는. 저희 집은 지나갈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바꿨어요. 결국은 내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강의를 한번 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은 제가 작년에 그 한국 사회적 교육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적 교육 진흥원에서 그 해외 연수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를 다녔는데 제 도시 재생을 제가 보고 자료를 1960년도, 70년도에 이미 여기서는 도시 재생을 외치고 있었어요. 저희 우리나라 1960년도에 아마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죠. 산업화가 가장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런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힘들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주관하는 기관이다. 그러면 반드시 주민과 상의를 같이 하고 주민이 빠질 수 없어요. 그리고는 그 병리 기간도 우리나라처럼 1, 2년, 3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병리 기간만 10년이 넘는 사업이었어요. 병리 기간만 10년이 넘고 그것을 준비를 끝나고는 또 한 10년 동안 또 이제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감명 깊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간디자인에 인해서 좀 궁극의 만족감을 갖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의 만족감은 분위기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좀 무난하게 괜찮죠? 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세번 하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춘프라는 건축가입니다. 이분은 8가지, 9가지의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공간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구조, 그다음에 재료, 그다음에 공간의 소리, 공간의 온도, 그다음에 주변의 사물, 가구 인테리어, 동선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 아까 제가 보셨죠? 그리고 이분은 그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라는 상을 타신 분이세요. 이 프리츠커 상은 이제 웬만한 분한테는 안 주는 거죠.
이 건축물을 만들면서 이분이 피치커스가 이제 파졌어요. 여기는 이 스위스의 죄송합니다. 스위스의 바이스 온천이라는 공간입니다. 스위스라고 이제 딱히 스위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자연 환경 굉장히 좀 뛰어난 장소, 그 도시죠, 국가죠. 근데 거기 한 이런 엄청난 요령 안에서 이런 온천을 설계를 하셨어요. 요충 온천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여기서 시공하시면서 선택한 재료는 하나밖에 없어요. 돌과 조명, 이 두 가지로 모든 국면을 연출을 하셨습니다. 야외에서 온천 안에서 이제 바라보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가에서 안에서 바라볼 때 이런 나뭇가지에 나무들이 물게끔 일부러 연출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수영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제가 다 가져왔는데 이 밑에 돌이라는 소재 위에 떠 있는 물 그리고 그것을 비추는 이 태양빛 때문에 이런 오묘한 느낌이 났을 때 이것은 아마 연출을 의도로 하신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아름다워서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실내 공간인데 지금 이 장면과 이 장면은 그 시간의 차이가 난 조명 대입이 좀 됐어요. 낮에는 이런 조명이 같이 켜있지만 밤에는 좀 오묘한 느낌이 좀 나죠. 좀 뭔가 다른 느낌이 나죠. 좀 인상 깊은 장면이라서 좀 보여드리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빛에 의한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공간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참 어떻게 해야 이런 느낌이 나는 건지 따라하지 못하지만 대충 이해는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내 온천인데 위에 이런 다운라이트, 그다음에 밑에 물 안에 있는 조명, 그다음에 돌이라는 소재를 이용한 이런 모든 재료들이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엄청난 광경을 장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소재, 이 돌인데 이 돌을 다 절삭을 해서 하나하나 크게 다 하나씩 변화를 줘서 나름대로의 엄청난 느낌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빛이 위에서 떨어졌을 때 이런 질감들이라든지 밑에서 올라왔을 때 돌이 전해주는 질감들 이런 부분도 평상시에 고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채광들, 자연 조명, 뭔가 좀 영적인 느낌이 나는 듯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총 4가지의 요소를 나름대로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색이라는 요소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색이 전해주는 목적은 크게 교감과 자신의 교감 그리고 심리적인 환경 그 부분을 이제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색은 굉장히 많은 색종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파란 색깔, 뭐 이런 색깔, 그리고 여기 팀원이 좋아하는 색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면은 색이라는 두 번째 문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한번 다시 색들을 좀 보시고 보면 그 생각나는 느낌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것보다 제가 어떤 색깔을 이 상태에서 하고 어떤 느낌을 좋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알고자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